무당 아들과의 인연 1편. 자, 요번 글도 도이치맨님께서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1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또 시리즈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이치맨입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기억 속에 있던 이야기를 꺼내어 쓰려고 하니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애먹었네요. 덕분에 연락을 뜸하게 했던 그 녀석에게도 연락하며 오랜만에 만나 회포도 풀고 했어요. 다 여러분들과 상상님 덕분이에요. 흐흐. 지금부터 제가 그 녀석, 그러니까 무당 아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그 사건을 겪은 후 도망치듯 군대로 입대를 했죠.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 흔히들 말하는 꼬인 군번이에요. 꼬인 군번이란 한 중대, 그러니까 한 중대 평균 70명 내외, 거기에 2등병이나 1병은 별로 없고 위로 엄청나게 많은 선임, 그러니까 상병 병장들이 있는 그런 군번을 말합니다. 그 중에 저는 꼬일 대로 꼬여 제가 2등병 때 제 위로 전부 상병들만 60명 이상이었죠. DD. 군대는 한 명이 전역해야 밑에 후임을 받을 수 있는데 전부 상병들이었기 때문에 최소 1년은 선임들이 더 군대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일병을 달고 상병 직전까지, 즉 군대에 들어가서 1년간을 거의 막내 생활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상병을 달 땐 제가 최고참이 되어 밑에 70명이 있었지만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최고참이 되고 상병이 되었을 때 전 분대장을 달고 있었고, 저희 분대에는 새로운 2등병이 들어왔죠. 그 2등병이 바로 이야기의 그 녀석이죠. 그 녀석의 이름을 천이병이라고 할게요. 실제로 천씨이기도 하고요. 상병 때 2등병이면 거의 아들 군번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딱 1년 차이 나는걸? 아들 군번일 수도 있겠네. 오, 2등병! 드디어 내 밑에 내 아들. 딱 1년 차이가 나는 아래 군번. 내 아들이 들어왔어. 아, 심지어 아들 군번이야? 맞네. 또 이야기 주인공하고 또 이렇게 엮였네. 천이병, 이병, 천이병 잘 부탁드립니다. 천이병은 다른 어리버리한 2등병들과는 다르게 씩씩하고 아주 예의가 좋았죠. 저는 아들 군번이고 또 분대장이라는 이유로 천이병을 데리고 다니며 이것저것 알려주었고, 또 같이 근무를 서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날도 새벽 1시쯤 천이병과 저는 같이 근무를 나섰어요. 저희의 근무지는 수송부 유류고를 지키는 것이었죠. 유류고란 군대에 있는 수송부, 그러니까 군대 차고지라는 차량을 고치고 차량을 배차를 하는 곳인데, 거기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곳, 흔히 군부대 주유사라고 불리는 곳이죠. 여기서 왜 근무를 하냐라고 생각들 하실 텐데, 예전에 어떤 간부가 새벽에 여기서 기름을 빼서 파는 경우가 생겨 여기를 지키라는. 에휴. 그래서 저희는 유류고를 지키는 근무를 서고 있었죠. 원래 근무를 설 때는 그러면 안 되지만 심심하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무 때 많이 하죠. 그냥 서 있기는 너무 가혹하죠. 물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경계 근무는 다 쓰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후임이 더 빡세게 해야 되지만. 야 아들, 이병, 천이병 왜 그러십니까? 있잖아, 내가 심심한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심심하지 않습니다. 아이씨, 나도 예전에 다 겪어봐서 알아. 심심하잖아. 예, 조금 그렇습니다.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야, 장난이야. 이건 내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 사실 내가 독일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했나 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제 얘기를 전부 했죠. 그러고는 저는 천이병을 보며, 왜? 무서워? 쫄았냐? 나 그래도 한국 와서는 한 번도 본 적 없어. 쫄지 마. 라고 얘기하며 천이병의 얼굴을 봤는데 뭔가 무서워하는 기색이 아닌 약간 골똘히 생각하며 안절부절하는 얼굴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야 진짜야, 쫄지 말라니까. 나 이제 아예 안 보여. 아니 너 그런 거 무서워하는구나 하며 분위기를 풀려고 했죠. 그러자 천이병이, 그게 아니라 상배, 혹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다른 분들께 말씀 안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진짜 제가 친형 같은 분이어서 속이고 싶지 않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라고 분위기를 깔더군요. 이때 살짝 눈을 보고 쫄아버렸어요. 찔끔. 해봐. 뭔데 그래? 사실 상배, 저희 어머니께서 무당이십니다. 뭐? 무당? 그러니까 내가 아는 그 무당? 그 신 받으시는 그런 거? 아까 내가 말한 독일에서 그 아주머니 같은 무당 말이야?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 무당이셔서 제가 그런 걸 좀 보고 느낍니다. 저는 이때부터 오금이 저리고 살짝 지린 것 같은 느낌? 뭔지 아시죠? 그래. 그런데 뭔데? 그거 제가 보기엔 그 독일에서 아주머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너 지금도 뭐 보여? 내 주위에 있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다른 분들께는 말씀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하지. 내가 아들 문제 생기긴 안 한다. 근데 뭐 좀 물어봐도 돼? 혹시 언제부터 봤어?
상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뭐가 보인다고 하는데 야이씨 내가 말했잖아 독일에서 이런저런 일 다 겪었는데 안 믿겠냐? 아 그것도 그렇습니다. 처음 보인 건 중학생 때부터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천이병의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와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네. 신기하다. 천이병은 중학생 때 처음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왕따까지 당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처음 보인 건 학교를 등교하던 아침에 버스 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반대편 도로에서 확 하고 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보곤 학교를 가던 천이병이 으악 하며 소리를 지르고 주저앉았대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천이병을 뭐야? 왜 저래? 라는 눈빛으로 보길래 천이병은 내가 잘못 봤나? 하곤 뻘쭘해하며 학교에 등교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교실에 앉아 멍하니 밖에 있는 운동장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오전에 봤던 그 여자가 학교 운동장 중앙에서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천이병은 뭐야 저 여자? 아까 그 여자 같은데? 어떻게 온 거지? 라고 생각하며 친구들에게 야야야야 저기 운동장 밖에 엄청 이쁜 여자 서 있다 하고 소리치니 친구들은 우르르 뛰어가 창문을 보더니 결국 아 뭐야 아무것도 없네 이 새끼 어디서 구라를 하곤 했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천이병의 눈에는 그 여자가 보였대요. 천이병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눈을 칠판 쪽으로 돌렸고 눈을 비빈 후 다시 운동장을 봤을 땐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비슷한 사건들이 지나가고 학교에선 친구들이 천이병을 귀신 보는 애, 이상한 애, 혼잣말하는 정신병자 등의 안 좋은 시선들로 바라보게 되었고 친구였던 친구들이 갑자기 자신을 왕따시키고 때리는 등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아졌다곤 했어요. 천이병은 여느 때와 같이 아침에 학교를 등교하는 날이었죠. 천이병 학교 가기 진짜 싫다. 진짜 다 죽이고 싶네. 라고 하며 푸념 섞인 말들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까지 하고 있었죠. 그때 천이병의 귓가에선 내가 죽여줄까? 하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천이병은 깜짝 놀라 옆을 바라봤고 옆엔 아무도 없었죠. 아씨 내가 진짜 하다하다 미치기까지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던 찰나 내가 전부 죽여줄까?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말만 해. 라고 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죠. 천이병은 흠칫 놀라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순간 바로 눈앞 10cm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그때 횡단보도에서 본 여자가 눈에 피눈물을 흘리며 미친듯이 찢어진 입으로 웃는 입을 억지로 손으로 막는 듯이 키득거리며 뚫어져라 천이병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해요. 천이병은 깜짝 놀라 그대로 다시 집으로 달려 어머니께 갔고 어머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곤 깜짝 놀라서 당장 신당으로 들어오라고 하시곤 학교에 전화해 오늘 아이가 아파 가질 못하게 되었다고 연락을 드렸죠. 그러곤 천이병의 어머님은 아이고 내가 신을 받으면 제 자식 놈은 안 건드린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내 자식마저 이렇게 힘든 길을 걷게 하십니까? 하시며 엉엉 우셨다고 해요. 천이병은 그렇게 강하시던 어머님이 우시는 걸 처음 보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속상했다고 해요. 어머님은 천이병과 함께 천이병이 아까 그 여자를 보았다고 하던 정류장으로 가셨고 정류장에서 반대편 쪽 도로를 보시곤 니년이구나 감히 내 아들을 노린 게 죽었으면 곱게 갈 것을 어디 산 사람에게 그따위를 시키려들어? 라고 소리를 치셨죠. 그때 천이병의 눈에서는 반대편에 있던 그 여자가 갑자기 확 하곤 도로를 건너와 천이병의 눈앞에 서더니 내가 도와줄 거라고 했더니 감히 저런 걸 데리고 와? 내가 도와준다고 네가 다 죽었으면 좋겠다면서 내가 전부 데리고 가줄게. 나한테 얘기해. 처음에 네가 나 데리고 니네 학교로 데리고 가줬잖아.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죽여줄게. 하며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더랍니다. 천이병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곤 덜덜 떨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천이병을 보시며 진짜 네가 그랬어? 다 죽이고 싶다고 했어? 아니 그게 그냥 애들이 너무 괴롭혀서 그냥 혼잣말로. 어머니는 한숨을 쉬고 천이병을 꼭 안아주시면서 천이병아 아무리 힘들고 괴롭다곤 해도 사람에게는 말로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단다. 속상하고 힘들고 외롭단 거 다 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죽으라고 저주하거나 나쁜 마음을 먹으면 저렇게 안 좋은 것들이 붙는단다. 내가 이제 너의 상황을 알았으니 잘 해결해주마. 아들이 고생이 많았겠구나. 진작 이야기하지 그랬니 하며 다독여주시곤 그 여자를 쏘아보시곤 이제 꺼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 무슨 일을 써서라도 너를 없애주도록 하마 하니 그 여자는 아깝다. 아까워. 다른 애들도 네 아들도 같이 데려갈 수 있었는데 하곤 사라졌대요. 복수해주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다 데리고 가는 거였네. 와
그 후 어머니는 천이병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셔선 이것저것 비방 또는 무업에 관련하여 알려주시곤 보고도 모른 척해라 그래야 네가 산다 하시며 방법 등을 알려주셨죠. 학교에는 아이가 아파 다른 곳으로 전학 간다고 하시곤 괴롭히던 아이들 전부 명단을 만들어 학폭으로 여러 곳에 신고하셨고 그 후 천이병은 다른 학교로 전학가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고 잘 지냈대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곤 저희의 첫 근무가 끝났어요. 2시간 내내 저는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고 천이병은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는 제가 너무 신기한지 물었죠. 상병님 제가 안 무서우십니까? 뭐가 무섭냐? 너 지금 귀신이냐? 아니면 네가 지금 무당이냐? 그냥 내 후임 아니냐 하곤 얘기하니 천이병은 흠칫 놀라며 저를 쳐다봤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이때 한 이야기를 듣곤 나 진짜 이 사람 잘 만났다 끝까지 내가 형님으로 모셔야겠다 하곤 생각했다고 해요. 난 무서운데 지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누. 어쨌든 그 이후로 천이병은 근무 때마다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천이병과 근무가 아닌 날에는 같이 서로 근무가 끝나길 기다리며 뽀고리도 먹고 이야기도 들려주곤 했죠. 다음엔 천이병이 고등학교 때 친구와 계곡에 갔던 일을 들려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곧 돌아올게요. 커밍순 하면서 무당 아들과의 인연 1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와 재밌다. 도이치베님 몰입감 굉장히 좋게 해가지고 글을 잘 써주시는데요. 아니 어떻게 또 군대에 또 아들 군번하고 또 이렇게 연이 돼가지고 썰이 생기셨네. 무당 아들과의 인연 2편. 안녕들 하세요. 도이치맨이에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다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저희는 아이들이 아파서 어딜 가지 못해 집에만 있어야 할 것 같네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추석에 맛있는 것 많이들 드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천이병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천이병과의 첫 근무를 마치고 저는 천이병이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아무래도 무당 아들이니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조금은 조심스러워지더군요. 아들 PX 가자. 이병 천이병 알겠습니다. 좋아? 막 신나지? 못 먹던 간식이랑 라면 먹으려니. 그렇습니다. 밖에 있을 땐 이게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는데 이젠 알겠습니다. 원래 밖에서 있던 것들이 여기 들어오면 전부 소중해지더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 혹시 내일도 근무하시던데 저도 같이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너 내일 초번. 여기서 초번은 근무가 시작하는 시간, 끝난 후 끝까지 잘 수 있어. 아주 좋은 시간. 너 내일 초번 근무인데 왜? 그 상배님과 같이 있으면 편하기도 하고 군 생활에 대해 배울 것도 많은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래? 아들이 그렇다면 말 들어줘야지. 내가 가서 바꿔줄 테니 기다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고 저희는 새벽 근무에 투입이 되었죠. 이번에 저희의 근무는 저번에 있던 유류고가 아닌 2초서라고 불리우는 부대 안에서 부대 밖을 바라보며 혹시 다른 수상한 누군가 들어오는 건 아닌가 하고 경계를 서는 곳이었지요. 아들 어때? 나랑 서니까 좋지? 다음에 네 아들이 들어와도 잘해줘야 한다. 네, 꼭 상배님처럼 제 아들에게 대해주겠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선 지 30분이 지난 후 역시나 심심해진 저희였죠. 아들 이병 천이병 알지? 예전 이야기 좀 더 해줘봐.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랑 놀러갔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이병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천이병은 중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고 졸업 후에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죠. 역시 천이병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무언가 보인다거나 어머님이 무당인 사실을 말하지 않았죠. 그날은 엄청나게 뜨거운 여름날의 어느 날이었죠. 친구 A 얘들아 이번에 내가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진짜 좋은 계곡 하나 알았는데 같이 가자. 친구 B 와씨 진짜 재밌겠다. 가자. 천이병 아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친구 AB 야 천이병아 가자. 우리끼리 가서 추억도 좀 만들고 오자. 언제 가냐. 천이병 아 그래 알았어 뭔 일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계곡을 가게 되었죠. 친구 A가 말한 계곡은 진짜 사람이 없고 굉장히 넓고 깊은 아름답기까지 한 계곡이었죠. 친구 A 진짜 오길 잘했지? 거봐 안 오면 후회한다니까. 천이병 와 진짜 좋다. 친구 B 야야야 일단 계곡에 수박 넣고 저기 넓은데 돗자리 펴고 앉아서 자리 잡자. 그렇게 친구들은 계곡에 자리를 잡고 너나 할 것 없이 물에 뛰어들어 놀았죠. 물장구도 치고 서로 물도 먹이며 친구들은 다이빙도 할 만큼 깊고 깨끗한 계곡이었죠. 아 계곡에서 다이빙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놀다 보니 전부 배가 고파 가지고 온 도시락도 먹고 수박도 먹으며 쉬다 보니 천이병은 몸이 노곤노곤해 돗자리에 누워 살짝 잠이 들게 되었죠. 한참 단잠을 자고 있을 때였죠. 저기 멀리서 이렇게 무언가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에 천이병은 눈을 살며시 떴죠. 그러자 보이는 것은 계곡 정중앙에 친구 둘이 첨벙거리고 노는 소리였죠. 천이병은 미친놈들 힘들지도 않나 왜 저렇게 빡세게 놀고 있냐 하고 웃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천이병 야야야 야 나와
나오라고! 뭐야? 왜 그래? 친구들은 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둘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였죠. 천이병은 얼른 주변에 있는 튜브를 챙겨 조금 더 가까이에 있는 친구 B에게 던졌고, 친구 B는 튜브를 잡곤 겨우겨우 밖으로 나왔죠. 친구 B, 와 씨, 죽을 뻔했네. 야야, 얼른 쟤 데리고 와야 돼. 천이병, 갑자기 왜 허우적거리는 거야? 니들 수영 잘하잖아. 아니 노는데 갑자기 밑에서 뭔가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처럼 안 놔주잖아. 천이병은 갑자기 뭔가가 쎄함을 느끼곤 친구가 가지고 나왔던 튜브를 들곤 물에 뛰어들었죠. 미친듯이 헤엄을 쳐 허우적거리고 있는 친구 A에게 다가가 친구를 끌어안곤, 야야 이거 잡아, 얼른 나와. 야 살려줘, 밑에 다 뭐 걸린 것 같아. 천이병은 밑에 돌이 발에 걸렸나 해서 잠수를 했죠. 그러자마자 천이병의 눈에 보인 것은 어떠한 손이 친구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것이었어요. 천이병, 이런 쌍! 이거 뭐야! 나봐! 이렇게 생각하며 계속 손을 발로 차듯이 행동했지만 그 손은 친구를 놓아주지 않았죠. 천이병은 더 깊숙이 들어가 뭔지 봐야 친구를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잠수를 했죠. 계속이 깊어봐야 얼마나 깊겠어요. 그치만 이상하게도 친구를 잡고 있는 손을 계속 따라가 내려가도 끝이 보이질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바닥에 보일 쯤 천이병은 보았죠. 풍선마냥 몸이 띵띵 부른 어떤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도 모를 무언가가 팔을 거의 4, 5m 정도 팔을 길게 늘어뜨려 물 위에 있는 친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을요. 뭐야? 루피야? 천이병은 정신을 바짝 차리곤 어머니께 배운 주문과 조상신을 부르며 친구를 살려달라, 도와달라 하며 기도도 하고 했어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던 천이병은 어느덧 참고 있던 숨이 가빠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친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숨도 못 챙기며 물속에서 기절을 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누군가 자신을 때리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친구들이 천이병의 뺨을 때리고 울고 있었대요. 어떻게 된 거야? 분명 물속에 있었는데. 친구 B는 울며 말했어요. 네가 물속에 들어가고 친구 A가 튜브를 타고 물 밖으로 나왔는데 네가 안 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하나 동동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네 핸드폰으로 너희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 자, 이제 전화 내용인가 봐요. 전화 통화 중 친구 B, 어머님 천이병이가 물에 빠졌는데 안 나와요. 물에서 누가 잡는 것처럼 쑥 하고 들어가더니 안 나와요. 어머니, 얘야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 스피커폰으로 바꿔, 당장. 어리버리하며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바꿨고 어머니의 폰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렸고, 그렇게 1분 정도가 지났으려나 갑자기 나와 천이병아 나와라. 어떤 놈인지 내가 가면 너희들은 무사치 못할 것이야. 그러자 천이병이 갑자기 물 밖으로 쏙 하고 튀어 올라왔더래요. 친구들은 미친듯이 수영으로 천이병에게 가서 천이병을 끌고 물 밖으로 나왔대요. 그러곤 천이병이 깨어난 것이죠. 친구들과 천이병은 살아난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짐을 정리하곤 집으로 갔죠. 집으로 가자 어머니는 천이병을 안아주시며, 다행이다, 참말로 다행이다, 그 못된 것들이 널 데리고 가는 줄 알고 걱정했다, 할아버님이 도우셨다, 정말 다행이다. 참고로 어머님이 모시는 분은 할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누군지는 저도 잘. 어떻게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냐 하면 어머님이 원래 낮잠을 주무시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갑자기 너무 졸려 낮잠을 주무셨대요. 그런데 꿈속에서 갑자기 할아버님이 어머님의 등짝을 짝 하고 때리시며 하시는 말이, 내 인연! 네 아들 죽일 것이냐? 얼른 안 일어나냐? 정신 차리고 일어나! 하시며 때리시더래요. 그렇게 꿈에서 깨시니 실제로 등이 너무 아픈 걸 보니 일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며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신 거죠. 어머님은 그날 저녁 한참을 할아버님께 치성을 드리며 기도를 하셨고, 천이병에게는 너도 같이 기도해야 한다, 너를 살려주셨다 하시며 기도를 시키셨대요. 그러곤 천이병은 절대 계곡 근처로 가지도 않았죠.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계곡에 있던 것은 물귀신인데 물귀신은 그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를 데려가야만 자신이 해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좋던 싫던 남녀노소 불구하고 누구든 데려가려 한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천이병은 이 얘기를 저에게 해주며, 상도행, 계곡이나 바다에 가시거든 뭔가가 발을 잡는다면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사람이 아닌 게 잡고 있을 수 있거든요. 알겠어.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직도 아이들과 계곡이나 바다는 가도 물에 들어가진 않아요. 수영장은 가지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야기는 천이병이 어머니의 굿을 따라갔다가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추석 동안에는 좀 쉬며 천천히 글을 올릴 생각이에요.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추석 되세요 하면서 무당 아들과 인연 두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야, 이게 참 이런 괴담 같은 데는 물귀신이 진짜 빠지질 않네요. 항상 등장을 하고, 물귀신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굉장히 강하고 무서운 귀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또 이제 어머님께서 낮잠을 주무시다가 모시는 할아버님께서 또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잘 구출이 됐다고 하는데 다행입니다. 무당 아들과의 인연 3편
안녕하세요, 도이치맨입니다. 잘들 지내셨죠? 오늘 추석인데 맛있는 거 많이들 드셨나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탈 나요. 조심들 하셔야죠. 제 이야기인 거는 비밀. 오늘은 천이병이 고등학생 때 어머니를 따라 구슬받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계곡을 다녀온 후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고 해요. 그날따라 감기에 걸려 집에 있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손이 너무 부족하니 미안한데 집만 좀 옮겨달라고 부탁하셨대요. 어머님은 절대로 천이병에게 굿하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대요. 천이병이 물어봐도 알려주시지도 않고 절대 안 된다고만 하셨다네요. 그날도 어머님과 스타렉스를 타고 짐을 싣고 어머니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 아저씨를 태우곤 어느 집으로 향했다고 해요. 그 집은 평범한 주택이었는데 천이병이 느끼기엔 뭔가 소름 돋는 느낌이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 천이병아, 다 왔으니 짐을 내려주고 너는 얼른 옆마을에 있는 곳에 가서 놀던가 해라. 끝나면 연락하마. 어머니, 저도 구경해보면 안 돼요? 시간도 많고 한데. 저 진짜 조용히 뒤에서 보고 있을게요. 절대 안 돼.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 있거라. 근처에는 오지도 말아라. 알겠니? 네, 보고 싶은 듯. 사람은 호기심 때문에 화를 입는다고 들었는데 역시나 천이병은 짐을 내려놓곤 어머니의 말씀대로 옆마을로 가는 척하며 주택의 주변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숨었대요. 멀리서 천이병은 어머니가 준비하시는 걸 보았죠. 아저씨들은 장구를 꺼내고 아주머니들은 음식을 놓고 천을 꺼내시고 어머니는 굿을 준비하시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셨죠. 천이병 눈에는 그것이 마냥 신기해 보인 것이죠. 말로만 듣던 굿을 처음 보니까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나자 준비가 다 되었는지 어머니는 그분을 모셔오라고 하셨고 아주머님은 그 주택으로 들어가셔서 한 아주머님을 모시고 나왔어요. 주택에서 나오신 아주머님은 굿하는 곳 중앙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죠. 지금부터 그 아주머님을 신녀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귀신 여자여서 신녀예요. 그러자 어머님은 신녀에게 칼을 휘두르시며 어깨를 툭툭 두드리시며 소리를 치셨죠. 어머니, 어찌하여 이곳에 들어왔느냐? 산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는 것이야. 신녀, 내가 들어오고 싶어 들어왔어? 니들이 뭔 상관이야? 이런다고 내가 인연을 못 데리고 갈 것 같아? 신녀는 이렇게 어머니께 소리를 지르며 입에서는 침이 미친 듯이 흘렀다고 해요. 마치 개가 병에 걸리면 질질 침을 흘리는 것처럼요. 어머니, 죽었으면 곱게 가지. 무슨 원한이 있다고? 내가 전부 풀어줄 터이니 다 얘기하고 좋은 곳으로 가시게 하시며 좋게 타이르려고 하셨죠. 그러자 인연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면 그리 말 못할 것이야. 다 말하시게 전부 들어줄 테니. 인연이 날 죽였다. 날 죽였어. 날 모욕하고 괴롭히고 또 의심하고 내가 인연 때문에 억울하고 억울해. 꼭 데리고 갈 것이야. 어머니는 옆에 있는 중년 남성에게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지금 신녀의 몸에 있는 분은 신녀의 며느리고 신녀라 불리는 아주머님은 즉 시어머니이신 거죠. 며느리는 외국인이신데 시어머님이 그렇게 며느리 구박하고 무시하고 하셨대요. 그러다 며느리는 임신을 하셨는데 시어머님의 잦은 구박과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을 하시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울증에 향수병까지 오게 되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거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즉 신녀인 아주머님이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하고 또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행위까지 하게 되어 정신과에도 가봤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여 퇴원 후 무당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어머님, 참으로 슬픈 사연이구나. 외국까지 와서 이리 모진 고통을 겪으니 그럴만하구나. 그렇지만 이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 내 좋은 곳으로 보내줄 테니 이제 그만 떠나거라. 내 마지막 방법까진 쓰고 싶지 않구나. 신녀, 마음대로 해라. 난 인연을 꼭 데리고 갈 것이야. 내가 하는 일을 막으면 저기 있는 네 아들마저 데리고 갈 거야. 어머니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셨죠. 그때 천이병은 어머니와 눈을 딱 마주쳤고 어머니는 당혹스러움과 화가 난 눈빛을 하고 계셨죠. 천이병, 아니 그게 너무 궁금해서. 어머니, 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신녀, 네 아들 하나 어쩌지 못하는 게 날 어떻게 한다고? 그러곤 신녀의 몸은 풀썩 쓰러지며 기절을 하였고 다시 신녀가 눈을 떴을 땐 원래의 신녀, 원래의 아주머님으로 돌아오셨죠. 어머니, 잠시 귀신이 숨은 것일 수 있으니 오늘 하루는 여기서 지켜봐야겠어요 하시며 천일병과 함께 그 집에 있는 방 한 칸에서 주무시게 되었죠. 그날 저녁 어머님은 천일병에게 천일병아, 내가 왜 너를 굿하는 곳에 안 데려오는 줄 아니?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네가 나를 닮아 귀신이 보이고 느끼다 혹은 나처럼 이 길로 들어올까봐 걱정되어 그랬단다. 네, 죄송해요. 너무 궁금해서. 그래, 궁금한 건 안다. 그렇지만 이 어미의 마음도 좀 알아다오. 네, 그래, 그럼 이제 자도록 하자. 내일도 긴 하루가 될 것 같으니. 그렇게 잠이 든 천이병은 새벽에 갑자기 눈을 뜨게 되었는데 자신이 아까 구슬하던 주택의 마당 정중앙에 서 있는 걸 알았대요. 그러니까 자다가 눈을 떴는데 주택 마당에 나와 있는 거야? 목류병처럼? 주변을 둘러보자 앞에는 어머니가 씩씩거리며 숨을 헐떡이고 계셨고 신녀와 남편분은 한쪽 구석에서 덜덜 떨며 웅크리고 계셨대요. 천이병,
뭐지?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왜 내가 여기 있지? 어머니, 이제 정신이 좀 드는 게야? 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왜 여기 있죠? 별일 아니니 걱정 말거라. 알 것 없다. 그렇게 다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시간이 지나고 천이병이 20살이 됐을 무렵 마음 한켠에 궁금증이 있던 천이병은 어머니께 말을 했죠. 천이병, 혹시 예전에 그 신녀 아주머니 댁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머니, 그래, 이젠 다 지난 일이니 괜찮겠지. 그날 일로 돌아가 보면 천이병과 어머니는 잠이 들었고 천이병의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어머니는 잠이 깨셨죠. 어머니, 어디 가니? 화장실 좀 다녀오려고요. 그래, 다녀오거라. 그렇게 천이병은 거실로 나와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신녀가 계신 방으로 들어갔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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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히! 죽어! 객! 객! 천이병이 신녀의 목을 조르고 있던 것이죠. 와, 빙이 됐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어머니가 들어오셨고, 내 인연!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아들도 못 알아볼 줄 알았느냐! 하시며 마구 방울을 흔드셨고, 목을 조르던 천이병은 신녀의 목에서 손을 떼고 밖으로 달려나갔대요. 이미 밖에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미리 신녀의 남편이 기다리고 계셨고 천이병을 잡고 놔주지 않으셨죠. 그 뒤로 어머니와 신녀분도 나오셨고, 어머니는 꼭 잡고 놓지 마세요.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넌 내가 곱게 보내려니 안 되겠구나. 미안하구나. 하시며 방울과 부적 그리고 무언가의 주문을 하셨대요. 그러다 천이병의 목에선 여자의 목소리로 데리고 가야 한다고. 데리고 가야 한다고. 전현이를 죽여 데리고 가야 해. 날 괴롭히지 마. 싫어. 전현이 나쁜 거잖아. 왜? 억울해. 하는 소리와 함께 천이병의 입에선 침이 뚝뚝 떨어지고 눈물 콧물을 전부 흘리다 갑자기 천이병의 눈이 감겼고, 그 다음이 천이병이 기억하는 장면인 것이었죠. 와, 빙이 개지옥이다. 이미 오후에 구슬할 때 며느리는 천이병을 보았고, 그때 신녀의 몸에선 스스로 신녀를 데리고 갈 수 없을 것 같으니 천이병의 몸을 빌려 신녀를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어머니는 그때 아셨고 저녁밖에 시간이 없으니 그 집에서 자자고 하시어 일부러 주무신 척 했던 거죠. 천일병의 기억은 이미 어머니와 눈을 마주친 순간 눈 떠보니 새벽이었던 것이고요. 어머니, 이제 알겠니? 어미가 널 안 데리고 다닌 이유가 넌 지금 텅 빈 그릇 같은 거란다. 네가 조금만 기운이 탁한 곳이나 나쁜 영이 있는 곳을 가면 그 영이 너에게 붙어 널 채우려 한단다. 그러니 그런 곳은 일체 가지 말거라. 알겠니? 네, 어머니, 죄송해요. 그렇게 천이병이 굿을 다녀온 이야기는 끝이 났죠. 그치만 위에서 말했듯 인간은 호기심으로 인해 해를 입듯 다음 이야기는 천이병이 친구들과 폐가를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즐거운 추석 되세요. 와, 재밌겠는데? 천이병은 이때 철없던 행동으로 어머니께 속을 썩인 일을 아직까지 후회한답니다. 너무 욕하지 말아주세요. 철없을 때니까요. 야, 도이치맨님 글 잘 쓰신다. 그 되게 유명한 시리즈 글 진짜 보는 것 같아요. 뭐 네이트판 레전드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재미있게 잘 봤고요. 또 다음 편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